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강원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하면서 파쇄석을 세척도 안 하고 바다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태를 어제 저희 법률방송에서 고발해드렸는데요. 삼성물산의 난림 오염 공사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해양 공사를 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오탁 방지막 설치도 부실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양공사 현장입니다. 커다란 바지선에서 포크레인들이 세척도 안 한 파쇄석을 바다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파쇄석이 투기되는 바지선 주변의 물 빛깔은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듯 혼탁합니다. 그런데 파쇄석을 투하고 있는 바지선 주위로 노란 부표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해양공사 중 발생하는 이물질 등 오염물이 주변 바다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오탁 방지막입니다. 규정대로 하면 오탁 방지막을 2겹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어디는 2겹, 어디는 1겹 제각각입니다. 그나마도 중간중간 오탁 방지막이 끊겨 있는 곳이 있어 오염물질 차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더 이상한 건 오탁 방지막 부표 중간중간 띠 같은 것이 묶여져 있는 점입니다. 바닷속으로 펼쳐져 있어야 할 오탁 방지막이 정작 바닷속으로 내려져 있지 않고 바다 위에 그냥 떠 있기만 한 겁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민들은 삼성물산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오탁 방지막을 설치한 신용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게 띠가 오늘 이 물이 북쪽으로 흘러요. 이 보이시죠? 이 돌이, 이 색깔이, 이 석회석 가루들이 경포 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물결 따라 이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저도 요 살지만 이거 먹겠습니까? 나는 이거를.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이 사람들.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에 펼쳐져 있어야 할 오탁 방지막이 묶여 있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한 것이 한눈에 봐도 부실, 엉터리 오탁 방지막 설치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나마 오탁 방지막이 펼쳐져 있는 곳도 무게추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류를 따라 펄럭거리며 찢어져 있어 오염물질 차단 역할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게추를 따라 제대로 설치된 오탁 방지막과 비교하면 삼성물산이 얼마나 날림으로 오탁 방지막을 설치했는지 한눈에 비교됩니다. 법률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물산 측이 부랴부랴 잠수부를 동원해 오탁 방지막 펼침 공사를 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렇게 다 묶어놓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제대로 해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불법 공사인데, 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관광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에?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단 오탁 방지막 등 공사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1차적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책임입니다. 공사하는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을 새로 리노베이션 할 때도 공사할 때 옆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먼지 같은 거 튀고 돌 같은 거 튀지 말라고 이렇게 방어막 같은 거 치는데,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오토 방지막을 다 자기네가 다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강릉시는 어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의 지적과 민원에도 무엇 때문인지 삼성물산의 부실 바다 오염 공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삼성물산에서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등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펼쳐. 이렇게 불법 공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강릉시에서는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정말 시는 아무것도 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어서 강릉시 독자적으로 공사 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책임을 산자부에 떠넘깁니다. 우리 해양성과에서는 지금 산자부에다가 그 해역 이용 협의권에 대해서 조금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지금 문서를 보낸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런 증거 사진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산자부에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산자부의 진행 경과를 물어보니 관련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게 아니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지금 2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저희는 지금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법 공사를 해와서 2회 이상 위반이 아니어서 공사 중지 등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요지부동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오탑 방지막 설치 관련해서 계속 허술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그거 좀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어서요. 삼성물산의 바다오염 공사가 계속되면서 청정 강릉 이미지가 훼손되며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어업과 관광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무엇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인지 되묻게 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업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고 당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오후 2시 23분에 이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상 5층, 지하 1층 상가 건물이 이제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30톤 가까이 되는 슬래브가 바로 붕괴가 돼서 그 인도와 차도를 덮쳐서 그 차량 4대가 깔렸고요. 그중 한 대의 차량에서 그 한 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 참혹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망을 하신 분이 곧 조만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라는 사실이 지금 전해지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이 건물 자체는 일단 1996년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 10월에 이제 매각이 돼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지난달 29일에 철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10일에 완료될 예정이었어서 앞으로 5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철거가 끝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철거 과정에서 이러한 건축물이 급격하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붕괴를 대비할 수 있는 주변의 그 구조물, 안전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방지 대책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지금 구조물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예고된 인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자연재해로 지금 무너진 게 아니고 철거 과정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 당연히 이건 인재이고요. 그렇다면 그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인근 주민들이 외벽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시민은 뭐 철거 현장에 워낙 먼지가 많아서 며칠 전부터 이거 공사를 되게 서두르는구나 이러다 공사가 좀 시간이 쫓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그 철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심의가 이제 거절당해서 재심을 받은 적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건축 이제 철거 심의 과정에서는 이제 안전 조치나 사전 작업이 미흡하게 되면 이제 심의를 통과할 수 없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제 보완 조치를 조건을 달아서 이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이 건물 마찬가지도 이 건물도 재심 끝에 이제 안전 심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철거 감린도 일단은 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도상의 허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는 2017년 1월 그 낙원동에서의 비슷한 그런 사고 이후에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전 철거 심의제와 상주 감리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철거 공사,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공사를 할 때에는 이제 사전에 자치구의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치구의 건축위원회가 건물주와 시공사 등이 제출한 철거 설계도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철거 허가를 내주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막무가내식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건축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에 이렇게 철거 공사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가 산재돼 있어서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아예 법으로 좀 규정해달라. 지금은 서울시 철거 조례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무가내식 철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위 법령에 좀 일원화되게 좀 규정을 해달라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가 계속 또 식물국회가 돼서 관련 법안 통과도 안 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이고요. 이 사고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건축 철거 심의서에 어떤 그 행정청이 그 조건으로 낸 그런 허가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 또 감리자가 상주를 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감리자가 상주는 했는지, 이러한 어떤 건축 이제 철거와 관련된 안전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도 필요할 것이고요. 관련 법규의 그런 어떤 보완도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전혀 뭐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를 물론 막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훨씬 상회하는 배상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도적 보완이든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든 어떻게든 좀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버넌스,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드레싱하면 뭔가 옷 관련한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임은 또 무슨 뜻인지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이 말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법전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외국어들이 법전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뭔가 좀 에그조틱하고 아브노멀한 그런 패브릭을 찾고 있어요.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을 패러디한 장면인데 시장 상인으로 나오는 배우 라미란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패브릭. 아이고 좋다. 아브노멀. 뭔가 영어를 써야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세태. 영화 국제시장의 무대가 됐던 수십 년 전 그저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 법전에도 이런 식의 외국어 남발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분야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버넌스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거버넌스는 정치 용어,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고. 거버넌스는 그나마 양호 한 편에 속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고막체운계, 신장체중계, 드레싱카,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종아리 또는 발목 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드레싱카, 영어만 놓고 보면 의상차라는 뜻이 되는데 법안에서 도무지 무슨 뜻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는 더욱더 그 뜻이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혹시 이 단어들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네. 일단 드레싱은 의학용어로 상처 소독을 뜻하고, 브림은 원래 모자챙이나 컵의 테두리를 뜻하는데 법전에서도 테두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관리체계 정도의 뜻으로 통용됩니다.
라디오나 버스처럼 대체할 한국말이 없는 외래어도 아닌 단순 외국어가 우리 법전에서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의원입법 통해 가지고요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원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오히려 이제 그게 좀 더 뭔가 현재 추세나 뭐 트렌드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법제처 관계자의 표현대로 아무 외국어나 외국어를 우리 법전에 막 집어넣는 현실. 꼭 의미도 불분명한 영어를 써야 국회의원과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경력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쓰는 등 횡령과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을 시작으로 전국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